또 화장실이야. 깊은 잠에 빠져들려는 순간 당신을 깨우는 익숙한 불청객. 시계를 보면 벌써 새벽 2시 혹은 3시. 겨우 잠들었나 싶으면 또다시 밀려오는 소변 신호에 결국 날이 밝도록 제대로 잠들지 못합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밤만 되면 유독 화장실이 자주 생각나 잠 못 이루는 당신.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이야기인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방광이 약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기시곤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방광도 괜찮고 소변 검사도 정상입니다라는 말만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답답하고 막막한 이 증상,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당신의 밤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줄 숨겨진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잦은 밤 소변의 진짜 원인, 방광이 아닌 뇌의 문제일 수도 있다. 자꾸만 화장실을 가게 되는 증상을 빈뇨, 그리고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참기 힘든 것을 절방뇨라고 부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흔히 방광이나 요로에 염증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실제로 급성 방광염이나 요도염 같은 감염성 질환은 소변 볼 때 통증이나 불편함을 동반하며 항생제 치료로 비교적 빠르게 호전됩니다. 하지만 항생제 치료 후에도 증상이 잘 낫지 않거나 잠깐 괜찮아지나 싶으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갱년기 전후의 중년 여성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빈번하죠. 조금만 피곤해도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려요. 막상 가도 시원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나와요 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세균 감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진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자율신경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몸의 기능을 알아서 조절하는 자동 조절 시스템과 같습니다. 심장 막동, 호흡, 혈압 조절, 체온 조절, 소화 기능은 물론 방광의 소변 저장 및 배출 기능까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몸을 흥분시키고 활성화하는 교감신경과 몸을 이완시키고 휴식하게 하는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이 두 신경은 마치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며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요.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노화,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이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면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방광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자주 수축하거나 소변이 채워지는 양이 적은데도 뇌에 소변이 가득 찼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죠. 쉽게 말해 방광의 센서가 고장나서 오작동하는 겁니다. 소변이 꽉 찼을 때만 화장실에 가라는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마치 경보기가 고장난 것처럼 수시로 울려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거나 긴장만 해도 소변이 마렵고 정작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찔끔찔끔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자율신경의 오작동은 단순히 빈뇨 증상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온몸에 영향을 미치죠.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불면증,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숨이 가쁘다고 느끼는 호흡곤란, 눈과 입이 마르는 건조증, 손발은 차가운데 얼굴이 화끈거리는 상열감,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증, 불안, 우울감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늘 이상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듣는 것이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혹시 저만 이런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특히 50대 이후에 여성에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갱년기 호르몬 변화, 사회적 역할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성향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평소 예민하고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쉽게 긴장하는 분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약 없이도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조절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약 없이 밤 소변 줄이고 자율신경 조절하는 5가지 습관. 첫 번째 비법, 등을 풀어주세요. 배수혈을 자극하라.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등에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연결된 수많은 혈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척추 양쪽에 위치한 배수혈은 자율신경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이 굳어 있거나 이곳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배수혈에 효과적으로 지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폼롤러 활용. 폼롤러를 등 뒤에 놓고 둡습니다. 척추를 따라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척추 양쪽의 근육과 혈자리를 풀어줍니다. 특히 뭉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위에서 잠시 멈춰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압 매트, 마사지볼 또는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붙인 후 등 뒤 척추 양쪽에 대고 눕습니다. 체중을 실어 지그시 눌러주며 혈자리를 자극합니다. 손지압.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하여 엄지손가락으로 척추 양쪽을 따라 위아래로 꾹꾹 눌러주거나 쓸어내리듯 마사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 정도 꾸준히 등지압을 실천해보세요. 특히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등이 굽어 있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등이 펴지고 굳었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자율신경이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하면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되어 밤 소변 횟수를 줄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방광 근육을 단련하라. 스쿼트의 놀라운 효과. 잦은 밤수변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광 자체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흔히 케겔 운동을 떠올리시겠지만 오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골반 주변의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해지면 방광을 지지하는 힘이 강해져 방광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압력을 줄여 과민성 방광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스쿼트,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선 다음 발끝은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고 가슴을 펴줍니다. 내려가기,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립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허리가 굽지 않게 복부에 힘을 줍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 가능한 만큼만 내려가세요. 올라오기, 허벅지 힘으로 지면을 밀어내듯 천천히 일어섭니다. 엉덩이를 조인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번씩 2세트로 시작하여 점차 횟수와 세트 수를 늘려가세요. 무릎에 부담이 된다면 의자를 놓고 앉았다 일어나는 의자 스쿼트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스쿼트 운동을 꾸준히 한 후 밤소변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세 번째 비법, 방광을 안정시키는 호박씨를 드세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중에도 방광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예로부터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알려져 왔으며 특히 비뇨기 건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폴리페놀, 필수지방산, 비타민 E 등 다양한 유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호박씨의 폴리페놀 성분은 방광의 압력을 낮추고 과도한 수축을 억제하여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빈뇨와 절박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호박씨 추출물을 과민성 방광 환자에게 약으로 처방하기도 할 정도로 그 효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20에서 30g 정도의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식처럼 그냥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비릿한 맛에 거부감이 있다면 살짝 볶아서 드시면 고소함이 더해져 더욱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호박씨 외에도 산수유는 신장과 방광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고 차전자피, 질경이 씨앗은 이뇨작용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차로 달여 마시거나 식단에 포함하는 것도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비법, 스트레스 줄이기와 마음 챙김.
앞서 말씀드렸듯 자율신경실조증은 결국 지나친 긴장과 불안,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쌓여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물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조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치료법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첫걸음은 숨 고르기입니다. 복식 호흡은 긴장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가슴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등 쪽으로 꺼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 10분, 꾸준히 복식 호흡을 연습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시켜 보세요. 또한 명상은 불안과 긴장을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거창한 명상 앱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 모든 걱정을 짊어지지 마세요. 때로는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 자연 속 걷기,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보세요.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자율신경도 서서히 안정을 찾게 됩니다. 5번째 비법, 뇌 활성화를 위한 소리내어 책 읽기.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하지만 뇌와 자율신경의 조화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습관입니다. 바로 입으로 소리내어 책 읽기입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글을 읽는 것과 달리 소리내어 읽기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는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글을 읽을 때 시각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언어 처리, 청각 피드백, 발음 조절 등 다양한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며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뇌의 편도체처럼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위의 과부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신문이든 소설책이든 시집이든 어떤 글이든 상관없습니다. 꾸준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뇌와 몸의 리듬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전반적인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밤잠 설치던 당신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오늘 60대 이후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 문제를 단순히 노화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숨겨진 원인과 그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핵심 습관을 정리해 볼까요? 등을 풀어주는 배수혈 지압, 방광 근육을 단련하는 스쿼트 운동, 방광을 안정시키는 호박 씨 섭취, 마음의 평화를 찾는 스트레스 완화, 뇌와 몸의 리듬을 되찾는 소리 내어 책 읽기. 이 5가지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몸과 뇌의 리듬을 되찾고 깨졌던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지는 당신의 밤과 낮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응원합니다.